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 10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증시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또 빨간불 다시 켜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로 좀 전환을 하고 있네요. 바로 또 전문가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민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 시각 증시 상황 분석과 함께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전거일에는 코스피가 좀 더 강했던 모습에 따라서 오늘 좀 더 코스닥에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 좀 살펴보시면 역시나 개인들과 또 기관이 반대되는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림같이 찍어놨나 싶을 정도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또 엄청나게 살고 개인들은 엄청나게 팔면서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장 초반에는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 기관이 팔고 나갔고요. 이런 흐름을 외국인은 요새는 약간 중간적인 위치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이 아무래도 역시 우리나라 시장 지금 너무나 위험한 시장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거래일보다 약 4.92포인트 오른 2,973포인트 정도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605억 원을 순매수, 기관도 970억 원을 사들인 반면 개인들은 1,600억 정도를 순매도로 보였습니다. 약세 흐름을 보이던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 매수 전환에 반등을 해줬는데요. 양시장 골고루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 업종인 전기, 전자의 견조한 흐름도 지수 상승을 견인해 주었고요. 당분간 코스피는 변동성 급증 이후 투자 심리와 수급 변수에 의한 급등락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의 헝다 디폴트 이슈인데요. 또한 9일에 쿼드러프 헬스 위칭데이를 앞둔 투자 심리, 우리 이 내환율의 날 또 피해갈 수 없겠죠. 이러한 수급 불안이 단기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딱 기관 그리고 외국인 개인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특히나 외국인이 개인과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83까지 떨어졌지만 개인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간신히 994를 사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사거래일 동안 쭉 오르던 모습과 달리 어제는 하락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6.6포인트 하락한 991선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3,700억 원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시총상위 종목도 약세 우위였습니다. 위메이드가 그동안 모습과 다르게 10% 넘게 내렸고요. 카카오게임즈 5%, 에코프로그램, LNF가 4%, 3%, HLB와 시제는 약 2%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은 또 2% 정도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영향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말 코스피가 2,800선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지지력 테스트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증권가의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 하락 등의 영향에서 1% 하락을 출발했었고요. 대장주 삼성전자의 상승 등의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에서 성장주 하락폭이 컸다는 영향에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 등은 하락을 했고요. 변동폭이 컸다 암호화폐 관련주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주말에 사실 비트코인이 20% 이상 폭락하면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의 사랑이 이제 좀 꺼지나 이런 예상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요. 폭이 굉장히 컸던 만큼 암호화폐 관련주도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NFT 테마도 급등했던 게임즈의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우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서 상승은 오직 알테오젠 뿐이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제 시장의 주도지가 어느 쪽으로 옮길지 혹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조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LX 세미콘입니다. 역시 반도체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그동안 반도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역시나 내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온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헬리스 기업 LG 세미콘이 본격 성장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LX 세미콘 영업이익이 300%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이미 1분기에 넘어섰습니다. 주력 사업을 성장하고 전력 반도체 시장 진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LX 세미콘의 주력 사업인
이런 디스플레이 구동칩 수량이 굉장히 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코로나19로 디스플레이 수요가 폭발하면서 매출도 함께 증가를 했는데요. 2021년이 가격 상승이 특이였다면 2022년에는 출하량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가파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GN테크입니다.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로 편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치 테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각화적인 이슈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UH 모니터 새로운 출시 소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소식에 MS와의 파트너 이력이 부각되면서 MS도 2.2% 상승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인 사자의 상한가를 쳤고요. 오늘도 굉장히 조금 약한 흐름이지만 약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단지 정치 테마주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MS의 파트너 이력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면서 외국인 수준율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서현탄 메탈입니다. 윤석열 정치 테마주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 테마주들이 요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5년에 한 번 오는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쓴 것처럼 대부분 기업의 매출이나 재무 건전성 등과는 관계없이 급등락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유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최근에 다른 후보들의 관련주로 뽑혔던 여러 가지 주가들이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알파홀딩스입니다. 운영자금을 위해 시스템 세미 투자펀드 2호를 대상으로 약 100억 원 규모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역시나 유상증자 소식은 개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재거리를 갖다 주는 것 같은데요. 개인분들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라 공매도 물량이 또 최대로 늘어났는데요.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들어오는 이런 틈을 타서 공매도를 또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수량이 2일 191주에서 3일에는 965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공매도 물량이 나간 만큼 더 저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일점 특징주 다음은 메디젠 휴머케어입니다. 전거래 대비 14% 이상 올랐는데요. 지난 10월 30일 인도네시아 현지 협작 법인을 설립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도 함께 설립해서 인도네시아 내 다양한 민족을 대상으로 유전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 주요 질환의 위험들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론칭하고 항노화 유전자 검사 상품 그리고 다중 오믹스 분석 상품 등 다양한 유전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장 관심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GN테크, 광진윈텍, SAT가 있습니다. GN테크는 먼저 NS 발수의 기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광진윈텍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이달 말이며 배당 주식 총수는 166만 여주가 됩니다. SAT는 지난 2015년 울산의 연구소를 설립해 2차 전지 소재 연구를 시작했고요. 사실은 에코케미칼 굉장히 요새 많이 이야기를 들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에코케미칼을 설립한 모회사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2차 전지 매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앞으로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GN테크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굉장히 큰 양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외국인의 유입 증가와 함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 굉장히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사고 사실은 기관은 반응이 없고 개인들은 오히려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공매도 수량이 많지 않은 만큼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주 중에 하나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진윈텍입니다. 광진윈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까 이걸 찾아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볼 때 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주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게 외국인 보유 수량과 개인 보유 수량 정말 찍어낸 듯이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개인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팔고 나갔지만
기관에서 보유 수량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 굉장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SAT입니다. SAT도 기관 보유 수량은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굉장히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많은 물량 쏠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물량 쏠림인 3,5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새 거의 비슷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시세 차익 게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주어 담은 물량들 처리하고 있는데요. 다시 진입하는 개인들은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시장이 혼조세였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데요. 이러한 오미크론 변이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 감염은 잘 되지만 그에 비해서 치명률은 굉장히 적다. 이런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미크론 변이는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발표를 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지금 장이 많이 빠졌을 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저점이 형성되었다는 관점에서 들어오는 증시 자금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증시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심이 있었지만 진입하지 못했던 종목 혹은 가상화폐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고요. 10년 만에 온다는 급락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 급락이 또 온 만큼 기회를 잘 노려야겠는데요. 특히나 지금 증시에서 개인의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굉장히 저점에서 많이 지워 담았고 이런 저점에서 많이 지워 담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새 1시간 장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모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개드리는 종목도 보시면 아침에 쭉 올랐다가 1시간 이후부터 쭉 내리막을 타는 그런 전형적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래프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옷에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딱 1시간 집중하셔야 될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